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최종 확정됩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는 마무리됐고 이제 득표율 계산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10%포인트 이상의 승리를 자신한 반면 홍준표 캠프 역시 5%포인트 넘는 격차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오늘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국민의힘 본경선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됩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당원 투표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홍준표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따돌렸다고 자신했습니다. 30명이 넘는 현역 의원과 대다수 당협위원장이 윤석열 캠프 소속인데다 9월 이후 가입한 신규 당원 중 60% 이상이 윤 후보 지지층이라고 주장합니다. 19만 명 중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당에 비해서 신규로 가입한 당원 수가 한 11만 몇천 명으로 한 62% 정도 됩니다. 윤 후보 측은 국민 여론조사도 박빙으로 봤습니다. 지난주엔 이른바 개 사과 논란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번 주 다시 반등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박빙의 접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반면 홍준표 후보 측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며 결국 5%포인트 넘는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 사과 파문 이후 식용계 발언과 서민 교수의 호남 비하 망언이 겹치면서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으면 커졌지 좁혀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제가 10%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 갑자기 바뀐다면 여론 조작이 되죠. 당원 투표도 1, 2차 예비 경선 때와는 달리 접전 양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았고 9월에 가입한 신규 당원 상당수도 홍 후보의 우호적인 젊은 층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고무적인 것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시는 2040의 남성층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는 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당원 투표에는 36만 3천여 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63.89%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액주주들의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시하면서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부와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추가 세수를 활용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저평가된 국내 증시에 활력을 넣기 위해선 소액주주,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우량주 장기 보유를 권장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해법의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장기 투자는 사실은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 양도소득세 과세라든지 이런 데서 장기 보유에 대해서 좀 뭔가 혜택을 좀 부여하는 게 좋겠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과 관련해 재정 여력이 없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MBC와의 통화에서 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자는 게 아니고 추가로 거칠 세수를 활용해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도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최대 17조 원 예상되는데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8조 5천억 원의 예산만 더 있으면 된다고 거들었습니다. 청와대도 당정간 엇박자를 낼 일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제 원천적 반대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당정 간의 협의, 국회 협의를 통해서 접점이 찾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전날 웹툰 제작 현장에서 오피스 누나 이야기란 웹툰 제목을 보고 화끈해라고 한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목의 선정성을 지적하려다 제작사 입장을 고려해 돌려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이른바 대장동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지나친 이익을 막겠다는 건데 야당은 대장동 게이트 물타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 원천 봉쇄를 위해 민간의 개발 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법안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의원 총회를 열어
우선 입법 과제로 결정했습니다.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그 고통을 전가하는 이런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에 명시하거나 출자자 간 협약을 통해 민간 이윤에 제한을 두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에선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아래로 묶는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국가가 개발 이익의 일부를 거둬들이는 개발 부담금도 현재 20%대 수준에서 50% 안팎까지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같은 법안을 반대해선 안 된다며 논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왜 환수하지 못했냐고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정작 개발이익 환수법을 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에 국토부도 공공출자가 50%를 넘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정해진 민간 이윤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공공을 위해 투자되도록 하겠다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물타기 성격이 짙다며 법안 심사보다 진상규명이 급선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이현승 국토위원장 등은 민간 이윤을 사업비의 6%로 제한하자는 민주당보다 더 강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논의 자체를 피할 순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중국발 요소수 부족 현상으로 소방차 같은 응급 차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한 대로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바꿨을 수 있는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 소방서. 디젤 소방차 6대와 구급차 2대를 운영합니다. 한 달에 요소수 9통을 씁니다. 서울 소방본부는 각 소방서들이 갖고 있는 요소수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서울 소방본부의 요소수 재고량은 4~5개월치. 중앙에서 직접 재고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치안과 안전에 관련된 부서에 우선 배정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소수 생산 공장의 재고량은 점점 줄어 이제 한 달치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 말이면은 요소가 없어서 못 만들어요. 생산 중단해야 돼요. 정부도 총리실,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를 총동원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철소, 화력발전소, 시멘트 공장도 배출가스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요소수를 쓰는데 이걸 차량용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대기오염, 특히 겨울철 미세먼지를 감내하는 고육지책이지만 가능한지조차 아직 의문입니다. 높은 순도와 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SCR 장치가 고장난다든지 질소 산화물 저감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요소수 사재기도 단속반을 꾸려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안정적이지만 사망자 수가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혜연 기자, 어젯밤 9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죠. 네, 어젯밤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38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비해서는 102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2,000명을 넘긴 수치인데요. 오늘 0시까지 추가될 확진자 수를 더하면 2,4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월 초에 시작된 4차 대유행이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위중증 환자 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는 365명,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도 55% 정도로 아직까진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상 회복 이후 사망자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24명이 숨지면서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상황이 악화될 것을 대비해 비상계획안을 구상하고 있죠. 네, 정부는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계획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긴급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아직까진 세부적인 기준이 설정되진 않았는데요.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이 넘거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이면 비상 계획을 실시하겠다는 큰 틀의 구상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 비율,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확진 양상까지 고려해 종합적인 비상 계획안을 내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통합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